좋습니다. 뒤로 잘 보내줬고요. 내줬고. 좋습니다. 예. 윤종규. 오, 중앙 잘 봤습니다. 황희찬! 예. 야, 오늘 황희찬 잘한다고 했는데 예. 역시 자, 첫 골은 황희찬 선수가 슈팅 좋았네요. 야, 너무 네. 잘했습니다. 멋있습니다. 1대 0으로 앞서가는 대한민국. 자, 다시 코스타리카 공격하고 있고요. 안쪽으로 길게 크로스. 헤더 막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사이드에서 옵사이드네요. 예. 다행이네요. 와, 이거 슈팅이 너무 강하게 가서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갔는데 옵사이드였습니다. 황희찬 좋았습니다. 예. 슛! 아유. 골라인. 또 골라인. 2번 연속 골라인. 자, 손흥민 선수 슛이 막히고 권창훈 예. 선수까지 했는데 아니 그래서 뭐 손민 선수 그거 막힌 거는 그렇다 치는데 야. 권창훈 선수 거까지 막은 거는 진짜. 자, 여기서 골키퍼 막았고요. 손흥민 선수 예. 슈팅. 자, 수비수가 막고 다시 이건 권창훈. 들어간. 야. 자, 15번 프란치스코 깔보. 이 선수가 두 골을 막았습니다. 그렇죠. 칼보가 이제 칼보. 베테랑이죠. 베테랑 선수여서 이렇게 두 골이나 막아냈습니다.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이거 뭐야? 이게 뭐죠? 아니 이거 왜 앞에서?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아니 자, 뭐야? 저 왜? 너무 허무하게 실점을 해서 자, 정우영 선수를 비춰주고 있는데요. 아니 이거는 이 앞에서 충분히 헤딩으로 끊을 수 있었는데 그러게요. 왜 뒤로 넘어갔지? 야, 18살 베넷 선수가 골을 득점했는데 자, 봅시다. 사이드에서 여기서 달라붙는 것도 늦었고 여기서 김민재 선수랑 정우영 선수가 겹쳤네요. 예,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정우영 선수가 걷어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서 공격길이 막히고 있어. 다시 끊어냈습니다. 코스타리카 올라갑니다. 자, 내줬고요. 조심해야죠. 또 다시 한번 베네테 선수에게 실점을 하고 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은 뭔가 위험합니다 하면 골을 먹네요. 자, 황희찬이 수비 벗겨냈고요. 좋습니다. 안쪽으로. 슈팅! 골대. 황희찬 선수가 올려준 거 황희조가 슈팅까지 했는데 이거는 골대를 넣었어야지. 너무 좋았는데 골대를 맞았네요. 골포스트를 맞으면서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너무. 네. 자, 일단 앞쪽으로 길게 보내줬고요. 좋아요. 근데 좀 길었네요. 라인 넘었나? 예, 라인 넘어서 받았어. 어머. 이거는 갑자기 이게 이제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자, 슛! 역시 손흥민. 이게 바로 대한민국 주장이죠. 어려울 때 한 골을 넣어주면서 2대2. 이제 거의 끝나가죠.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자, 김승규 선수 나왔고요. 이게 뭔가요? 김승규 선수가 양팀 골키퍼들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자, 오늘 월드컵 전에 있는 친선 경기였죠. 코스타리카와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 경기가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예. 막판에는 저희가 한 명 수적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결과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솔직히 실망스러운 경기였죠. 네. 왜냐면은 홈에서의 경기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코스타리카 자체가 이번 월드컵 참가국들 중에서는 가장 약체급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 네네. 거기다가 코스타리카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파라과이와의 지난 6월에 있었던 파라과이와의 네. 그 평가전보다도 이 경기가 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경기가 있었던 거였잖아요.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쨌건 그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도 빠지고 하는 식의 결장자들도 좀 있었고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오늘 경기 결과가 더 실망스러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게 이번 경기가 있기 전에 특히 좀 주목을 했었던 게 벤투 감독이 실험을 한다고 해서 예.
과연 어떤 실험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벤투 감독이 좀 고집을 부린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아니, 약간의 실험을 한 건 맞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 황의조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의 투톱처럼 활용을 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오른쪽은 사실상 윙이 없는 전술이었어요. 그 평균 위치를 보셔도 아시겠는데요. 권창훈 선수는 거의 미드필더처럼 뛰었어요. 네. 미드필더처럼 튀고 이제 그 윙 플레이를 그 황희찬 선수 한 명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전통적인 윙 플레이를 쓰고 한쪽은 조금 미드필더처럼 활용하는 네. 비대칭 사사이에 가깝게 네네. 쓰긴 했어요. 그런 식으로 투톱을 써보겠다라는 그 얘기는 맞긴 맞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투톱은 이강인과 손흥민 투톱이 그렇죠.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것도 아니었고 예, 대신 이제 오른쪽 풀백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네. 윤종규 선수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래서 윤종규 선수가 윙 플레이를 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폭백도 약간 비대칭으로 썼다라고 보이는 거죠. 네. 김진수 선수는 조금 공격을 제한을 하고 윤종규 선수가 더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오른쪽 윙 플레이는 윤종규, 왼쪽 네. 윙 플레이는 황희찬 이렇게 했었고요. 네. 초반에는 이게 좀 통하긴 했었거든요. 특히 황희찬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 황희찬 선수가 측면 돌파들을 상당히 잘해주기도 했었고요. 네. 윤종규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좀 발이 안 맞는 문제를 노출하긴 했었지만요. 네. 그래도 갈수록 조금씩 호흡이 맞아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또 김민재 선수가 계속 찔러주는 패스들을 그냥 전진하게 하는 패스들 잘 찔러주면서 너무 잘했어. 예,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왼쪽 공격이 다 어느 정도 밸런스 맞게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표팀의 첫 골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윤종규의 이제 땅볼 크로스를 황희찬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골을 넣긴 했는데 문제가 이제 측면 수비 쪽에서 발생했죠. 코스타리카는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측면 공격을 하는 팀이거든요. 네. 예, 이 팀의 오늘 그 공격 방향 비율을 보더라도요. 오른쪽 공격 방향 비율이 40.8%였고요. 네. 왼쪽이 36.2%였어요. 반면에 이제 중앙 공격 비율은 23%밖에 안 됐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수비하면서 역습하다 보니까 그만 측면 위주로 공격들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몇 안 되는 그 상대의 측면 공격에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왼쪽 측면 수비가 좀 많이 무너지는 장면들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코스타리카한테 오른쪽 측면 공격이죠. 네네네네. 예, 거기서 크로스를. 올린 거를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서 베네테가 이제 마무리. 네. 두 골이 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결국. 너무 똑같은 루트로 했는데 똑같이 실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단 뭐 김진수 선수의 수비적인 부분도 조금 아쉬웠던 거는 사실이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우영 선수가 헤딩으로 걷어내려고 했다가 못 그러면서 뒤로 넘어갔던 게 이제 네. 실점으로 연결됐기도 했었고 오른쪽을 어쨌건 간에 그 풀백을 조금 공격적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네네. 예, 윤종규 선수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게 늦으니까 반대쪽에 커버도 늦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상대가 반대쪽에서 네. 이렇게 들어올 때 그냥 노마크가 되면서 이제 맞네요. 예.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비대칭 포백과 비대칭 윙 전술을 쓴 게 결과적으로는 조금 위기를 더 자초한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코스타리카라는 팀이 좀 수비적인 팀이고 공격력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선에서 남미 예선에서 골이 적은 팀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3골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그 월드컵에 올라가지도 못한 파나마보다도 더 득점이 적은 팀이었거든요. 이런 팀을 상대로 어쨌든 측면에서 좀 약점을 노출을 한 건데 대한민국이 그렇죠. 앞으로 월드컵에서 만날 팀들은 공격력이 강한 팀들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어떻게... 포르투갈하고 가나 같은 경우는 측면 공격이 강한 팀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루과이도 만약에 발베르데를 요즘 윙포드로 너무 잘하죠. 예, 재미 보고 있잖아요. 너무 발베르데 윙포드 나오면은 또 좀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코스타리카 상대로도 이렇게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네. 이렇게 윙백을 올리는 전술을 쓴다면 괜찮을까?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풀백은 우리나라 대표팀의 현재 고질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새로운 선수를 선발할 만한 선수도 좀 없긴 하고요. K리그 자체가 그 백스리를 주로 쓰고 있다 보니까 네. 예, 풀백형 선수가 조금 없기도 하고요. 네. 예. 그럼 오늘 이제 지금 윙백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좌측에 김진수 선수가 선발이고 우측에 윤종규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요. 예. 우측에는 원래 김태환 선수, 김문환 선수가 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윤종규 선수가 오늘 보여주는 활약으로 인해서
인해서 좀 앞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을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어. 합니다. 물론 뭐 골 장면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요. 네네. 실점 장면에서의 어쨌건 커버는 조금 늦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경험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지켜보긴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네. 뭐 그가 주전 자리를 꿰찼다 이런 얘기는 할 좀 상황. 어려울 예, 수도 그러니까 있다. 셋 다 장단들이 있어가지고 네. 예, 좀 뽑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수비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김태환 선수가 가장 나은 부분도 있고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때에 맞춰서 뭐 김문환, 김태환, 윤종기 네. 선수들이 좀 번갈아가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어쨌건 간에 오늘 경기에서도 또 우려되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었냐면요.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지난 6월 평가전에서의 실수들 때문인지 자신감이 많이 내려온 느낌이긴 했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플레이에서도 실수들이 나왔었죠. 예, 그렇죠. 특히 그 동점골 허용한 장면에서의 그 실수는 너무 컸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후반 초반에 가슴을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했던 장면들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플레이가 조금 너무 좀 겉도는 느낌도 있었어요. 예, 정우영 선수가. 그러면서 이제 손준호 선수가 후반에 교체 투입됐었는데 네. 정우영 선수 포지션은 계속 어쨌건 고민은 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라는 걸 보여줬고, 또 황의조 선수가 확실히 지금 컨디션이 많이 내려왔다. 그리고 많이 조급해한다. 황의조 선수가 정말 저렇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좀 믿을 만한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줬어야 하는데 예. 정말 1대1 상황에서도 볼을 놓치고 말았잖아요. 마지막 그때는 골대 맞춘 장면은 골대 맞추는 그건 무조건 것도 넣었어야죠. 그거는 그렇죠. 완전히 빅찬스였거든요. 골문 네. 앞이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것도 상대 수비가 패스 실수를 해가지고 얻게 된 1촌 패스를 네네. 받아서 얻게 된 찬스였는데 거기서도 황의조 선수가 힘이 들어가가지고 골대 맞췄는데 황의조 선수가 그러니까 일단 올림피아코스 이적했을 때도 네네. 너무 늦게 이적이 되면서 프리시즌을 소화를 하지 못했거든요. 네. 아예 그러니까 입단하자마자 바로 공식 대회를 뛰었어요. 네. 그 정도로 프리시즌에 몸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데다가 또 올림피아코스가 부진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황의조 선수도 팀 자체가 너무 못하다 보니까 측면도 많이 빠지고 이러면서 6경기 연속골을 넣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좀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대한민국 골잡이로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황의조 네. 선수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금 월드컵을 2개월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황의조 선수 같은 선수가 좀 빨리 폼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오늘 그리고 황희찬 선수처럼. 어쨌건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 조금 실험을 해봤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이고 저는 그러니까 뭐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에서 선발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해요. 네. 예, 아무리 뭐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월드컵에서는 상대 팀들이 더 강하니까 그래도 수비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강인을 선발로 쓰기 힘들다? 그것까지는 납득이 가요. 하지만은 상대가 이제 앞서고 있을 때는 어느 순간에는 수비적으로 장극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풀어내려면은 이강인과 같은 창의적인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코스타리카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점에서의 테스트를 했어야 돼요. 테스트하기 좋은 팀이죠. 그렇죠. 네. 수비적으로 나서는 팀이기 때문에 실제 밀집 수비를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의 슈팅이 벽 맞고 많이 나갔죠. 벽을 네. 정말 많이 때렸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감안하면은 이강인 선수를 상대가 이렇게 내려앉는 팀일 때 활용을 해봤어야 되는데 결국 교체로도 쓰지 않았다는 거는 너무 아쉽다는 거죠. 네. 예. 네. 이강인 선수가 특히 이제 후반에 코스타리카 골키퍼가 퇴장을 당하면서 우리나라가 한 명이 더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리고 교체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고 이럴 때 이강인 선수를 들여보냈으면 어떨까 네. 싶긴 한데 좀 그건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간에 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는 얘기는 해야 되겠죠. 네. 예, 뭐 무조건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나 봐요. 일단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오면서 네. 수비에서부터의 패스가 나가는 주기가 좀 달라졌다. 패스가 너무 그리고 좋아. 전진성이 확실하게 생겼다. 네. 예, 그 부분은 좋은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예, 그리고 황희찬 선수 오늘 폼이 굉장히 좋으면서 황희찬 너무 좋아. 예, 솔직히 조금 우려가 됐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울버햄튼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맞아요. 예, 하지만 황희찬 선수가 폼이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또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오늘 폼은 안 좋았어요. 네. 폼은 안 좋았지만은 오늘도
결국 프리킥으로 골 넣었거든요. 진짜 솔직히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경기를 주도하기는 힘들어요. 이럴 때는 프리킥 한 방 이런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또 이제 에이스의 좀 역할이기도 하고 근데 기대하는 바기도 하고. 지금 어쨌건 6월 A매치 기간 때랑 이번까지 벌써 프리킥으로 3골 넣었어요. 야, 네. 손흥민 선수가. 네. 프리킥이 무르르만큼 올랐다는 거죠. 네, 손흥민 선수의 골로 어쨌든 무승부로 끝나긴 했지만 아무튼 벤투 감독님이 또 카메룬전에서 또 어떤 전술 변화를 가져올지 좀 지켜보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